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썸네일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본래 목요일이 메인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등. 그런데 미리 전날에 지수들이 많이 올라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 조정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부여하지 말고 차트대로 움직여야 하기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S&P 500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녹색 파동이 완전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고 대파동이 두 번째 봉우리까지 만든 상황에서 중파동의 쓰리봉을 만들려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만드는 중파동 봉우리의 높이에 따라서 조정장이 빨리 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상승을 이어가다가 올 것인지 결정이 날 듯 보입니다. 중파동이 아래로 내려와야 일단 조정이 오던 눌림이 오던 할 테니깐 소파동에서 최소한 쌍봉이 나올 때까지는 롱 물량을 야금야금 팔면서 현금 확보하면 되는 거고 혹은 해칭 용도로 인버스를 소량씩 모으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전고점을 뚫어버린 S&P 500 지수가 다음으로 향하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은 어디인가입니다. 대략 5,830이고 그 다음이 5,930 정도로 보입니다. 전 2024년도에 S&P 500 최종 고점은 6,000에서 6,2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추가 부연 설명을 할 테지만 10월 달에 너무 상승이 올라온 게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나 눌림 상태라면 더 좋았을 텐데 빅테크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수만 고밸류 상태로 올라가니 더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 선물 차트 기준으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전 고점에 거의 도달 직전이고 여기서도 TQQQ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비중을 덜어야 하고 다음으로 올라갈 장소가 신고가 부근입니다. 거기서도 당연히 분할 매도 들어가야 하는 거고 물론 무조건 저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획적으로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풀매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물량은 남겨두고 더 올라갈 걸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롱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나스닥은 이전 고점을 조금만 오르면 뚫으니 아주 좋고 그러면서 숏포지션 청산시키고 반도체도 좀만 더 오르면 전고점 부근이죠. S&P는 이미 신고가라 의미가 없지만요. 아무튼 목요일까지는 롱을 좀 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될지는 오늘 밤 9시 30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일단 물가지수 발표는 예상치보다 무조건 동결이거나 적게 나와야 합니다. 만에 하나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10년물 금리는 다시 위로 튈 겁니다. 이미 상승 추세 중이라서 10년물 채권금리가 오늘 지수롱으로 인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시 눌렸다가 위로 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늘 롱이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보고 있습니다. TQQQ 가격으로 본다면 이미 전고점 부근 도달 직전이죠. 그러면 슬슬 전고점 부근의 분할 매도 비중 지정가 설정해두고 나머지 또 분할 매도 비중은 대략 79에서 80달러 정도 설정을 해둡니다. 여기서 당장 눌림 매수 받은 가격대까지 한 번에 내려오긴 쉽지 않을 테니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정규장 시간 아니면 스탑로스도 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홀짝으로 이제서야 포지션 잡는 것보다 미리 포지션 들어가 놓고선 설령 롱 입장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인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제 롱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뜨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분과의 심리적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럼 만약 TQQQ 상품이 다음 피보나치 채널 79에서 80달러까지 가려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락은 조금만 나오면서 계속 대파동 녹색 파동을 위로 올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는데요. 여기서 빅스 현물 차트 4시간 봉을 잠시 보겠습니다. 정배열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21일평의 1차 그리고 다시 2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40에서 61일평까지는 한 번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나스닥은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반도체도 이전 고점을 뚫거나 살짝 터치하는 수준까진 가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빅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인데 제가 보기엔 경제지표보다는 매크로 변수, 일명 이스라엘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더 불확실성이 강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전쟁 이슈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갑자기 미사일을 원유 시설에 쏜다든지 하는 건 날짜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롱을 가진 입장에서는 빅스가 40에서 61일평 터치할 때쯤에 분할 매도 좀 하고 빅스가 다시 위로 튀는지 정도 체크하면 좀 더 마음의 편안함이 오겠죠.
근데 무조건 빅스가 고점을 다시 뚫을까라는 전제만 보면 갑자기 하락론자 같으니깐 다른 상황도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40에서 61위평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한 빅스가 아래로 밀리면서 롱 포지션을 가진 대다수의 분들은 아주 좋은 수익을 보실 테고, 지금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이제서라도 사야 할까요? 하는 분들도 생기겠죠. 뭐 그건 늘 일어나는 일이니깐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현실적으로 봐보겠습니다. 10월 3일 기준으로 S&P 500 포워드 EPS 268입니다. 이건 포워드 PER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고점을 찍고 계속 횡보 중입니다. 결국 빅테크 실적 발표 때 4분기 가이던스 상황이 월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포워드 EPS 상황이 더 좋아지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이슈이고 빅테크 실적이 거의 끝날 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됩니다. 그럼 현재 상황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5,800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5,800이라고 가정하고 현재 포워드 EPS 나누기를 하면 포워드 PER은 벌써 21.6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고밸류라면 2022년도 전에 지수가 고점을 찍을 때만 해도 S&P 500 포워드 PER 상태가 22배만 넘어가면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S&P 500 기준으로는 롱을 여기서 매수받는 건 과연 기관들이 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눌림 매수 자리에서 매수한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더 오르면 좋은 거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매도로 물량을 던지는데 본인은 이제 와서 이미 너무 비싸져 버린 지수를 받아서 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받는 거죠. 개별주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반도체도 계속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SOXL 기준으로 대략 40달러 부근에 가면 분할 매도 하셔야죠. 다음 종착점이 대략 43에서 46달러까지 저도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너무 지수 고밸류를 마음에 두고 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테슬라를 소량 매수 들어갔는데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가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별로입니다. 여기서 테슬라는 250달러를 결국 깨지 못하면 이전 저점을 이탈하고 아래로 쭉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약손실 상태면서 비중도 적기 때문에 손절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피보나치 고점에 약간 모자른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며, 그렇게 되면 소파동의 고점을 낮추는 봉우리를 만들면서 떨어지면 4시간 확장시간 차트 기준 20에서 41위평까지 밀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반등을 시도하다가 밀리면 121위평선 부근으로 밀리는 패턴으로 갈 것이고요. 그건 하루하루 차트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장 하락이 나올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롱 포지션을 진입했고 평단가도 나쁘지 않는다면 슬슬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할 시기라고 보고, 내가 인버스도 접근해보고 싶다면 반도체 인버스는 워낙 물려도 폭이 크기 때문에 SQQQ 정도를 롱 비중보다는 적게 하면서 해칭 용도로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저라면 물린다 하더라도 나스닥의 신고가 부근까지 갔을 때 인버스를 치는 게 손익비 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잘 대응하셔서 롱을 무조건 홀딩했다가 수익 뺏기시지 말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